유럽 간밤에 유럽의 기준금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맞구나. 올랐구나. 0.75%. 유럽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그럼 그 전에 금리는 지난번에는 얼마 올렸냐? 0.5% 올렸거든요. 야, 이게 끝인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 유로 제로금리 상황이었잖아요. 제로금리 상황에서 야, 빅스텝 밟고 자이언트 스텝 밟고 제로금리에서 1.25%까지 순식간에 올랐다. 여기 사람들도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각자 도상의 시대가 왔다. 이거는 각 나라별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부분. 자, 금리, 국채 제각금리, 부동산 말고 다른 거 뭐냐 했을 때, 이 국채 이 시장을 봤을 때,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죠. 채권 수익률, 요 국채 금리, 우리가 돈을 넣으면 1억을 넣으면은 지금 연간 한 3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요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코로나 시기가 정리 전에는 1.5% 이하였던 것이 거의 2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이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채권금리 지금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내가 채권을 산다면 금리가 지금 이 정점이 되기 전에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을 산다면 나의 채권 가격은 엄청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만기까지 가면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내가 조그마한 금리를 챙기려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불과 1년 사이, 지금 1년 사이의 그래프인데요. 채권 수익률은 2배가 오른 동안 채권 가격은 20%나 빠졌어요. 이 20%에 이걸 벌충하려면 최소한 이 3%는 되는 금리는 한 5, 6년을 받아야지 이 가격이 또 되는 정도니까 지금 아직까지 채권이나 이런 것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급매물 아니면 안 산다는 시장 뉴스. 요 제목만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 중국 경제와 헤어질 결심? 중국 어떻게 달라졌길래?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야 중국 가서 뭐 발 마사지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우리 역사 속에서 중국 사람은 이렇게 부리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이런 호시절이 또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럴 정도로 중국 여행 가서도 야 이거 환율도 괜찮았잖아요. 가서 생각보다 풍족하게 쓰을 수 있었는데 야, 그런 시절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매섭다는 뉴스. 집가 하락기에 진입했다. 무주택자 기다리지 말고 집 사라라는 뉴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월별 대중 무역 수지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 요 차트를 보면은 야 그래도 우리 아직까지 2022년 상반기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흑자 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최근 4개월을 훑어보면은 자 이제 이게 적자가 커지고 있더라. 전체 무역 우리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22, 3% 이야기하고 여기 플러스 알파 홍콩까지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러시아까지 또 더해진다면은 거의 전세계 무역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중국과 러시아 뭐 이쪽과 진행하고 있는데 얘들하고 담을 쌓고 지내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수출품 중국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하락했다. OLED TV 거의 한 100%까지 가는 것이 6%까지 거의 미미하다. 휴대폰도 그러하고 휴대폰도 20% 시장까지 점유했던 거에 0.6%. 뭐 보조금 안 준다고 찡찡거리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승용차 현대기아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중국에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중국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사실 따라오고 있다기보다는 야, 우리보다 사실 더 앞서가더라. 반도체나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앞서가더라. 집값 하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든지 수도권에 큰 폭으로 내린다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천은 좀 그래도 대구보다 낙폭이 큰 곳이 있었지만 큰 폭으로 내린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2년 전의 집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구는 정말 한 1년 이상의 하락을 경험한 동안 2021년 상반기부터 거의 1년을 경험하는 동안 야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네. 제가 2년 전 수준으로 집값이 돌아갔다고 1일 브리핑에 제목을 달았던 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수도권의 하락 충격이 굉장히 매섭더라. 많이 올랐던 애가 많이 떨어진다. 대구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덜 떨어졌는데 이 한 방에 떨어지는 폭돌이 수도권이 훨씬 크다. 근데 그것이 빚으로 쌓은 상하탑이었다면 금자탑? 네, 뭐 어쨌든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은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 자, 서브프라임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원인은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 법을 지금 우리도 빠르게 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도 뭐 돈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죠. 세계일보에 금리 인상이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의 제1원인이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로 인한 전세 시장이 혼란까지 오면 부동산 다시 이렇게 대혼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전세 시장이 가격이 오를 때는 안전 발판으로 삼고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 전세가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전세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겠구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근래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역전세난 대출 풀어줘도 집 안 사겠다. 15억 이상 대출 풀어주겠다. 라는 뉴스에서 막 떠들어댔겠지만 이것도 아니라고 장관님이 발표해 주셨어요.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 로열층도 필요 없다는 이 분위기 매물 내놓으려고 해도 야, 그 가격에는 사는 사람 없어요 라고 중개소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분위기예요. 자, 요거 댓글들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아파트 값이 20억이었어요. 그러면 20억짜리 금리 2%를 적용하면 4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 금리가 한 5%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한 8억 정도면은 4천만 원. 결국에는 이 아파트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본다면 이 투자 수익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에 맞춰서 가격이 갈 수 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다시 매매 가격을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아까 계산해 봤듯이 집 주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좀 비슷해지는 형태죠.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오를 때는 왜 이렇게 집값이 6억 8억 하던 것이 왜 갑자기 20억 수준까지 올랐냐. 그때는 제로금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봉쇄를 한다. 중국 봉쇄 이야기 계속 나오죠. 야, 미국 너희 인플레이션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인플레이션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꽁짝꽁짝 하면서 이 에너지 자원 결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루블화로 한다든지 위안화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자, 역전세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 효과 의미 없다. 네, 요 이야기. 그리고 가스를 끊는다. 저는 어제 라디에이터를 중고로 한 개 샀어요. 야, 전기는 그래도 덜 올리겠지. 가스 값은 많이 올려도 전기는 덜 올리겠지. 이 다수에 묻어가면은 좀 괜찮은 분위기. 예, 부동산 투자할 때도 다수가 우욱하자고 할 때는 내가 그 끄트머리에만 안 서게 되면은 다행인데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끄트머리에 서 있던 사람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해서 세금 비과세를 하고 수많은 갈아타기를 해서 먼저 갔던 선발대들은 야 무사히 좀 탈출한 느낌인데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애먹는다. 그래서 전기도 좀 더 다수.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거예요. 외국인들 집 못 사게 엄격하게 하겠다. 정부 정책대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사요. 그러니까 이 투자 수요가 이걸 그래도 투자 수요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산의 비싼 아파트, 바닷가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 중국이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인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뻥튀기로 사잖아요. 중국 사람들 아주 호기롭게 사잖아요. 정말 기마이의 끝판왕. 예. 옆에 집값이 한 10억 정도 하는데 누가 어디 연예인이 옆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 그거 30억에 살게 이렇게 부른다는데 시가는 10억밖에 아니지만 연예인 집 옆에 산다고 이런 뉴스들도 과거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부에서는 야 외국인들 못 사게 한다. 이 투자 수요를 또 억제해 버렸다. 자, 재건축도 뚝뚝, 학군도 필요 없고 떨어지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환율 이야기도 지난주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8억 아파트 3차례 유찰 끝에 6억에 낙찰되는 굴욕이다. 근데 이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상태예요. 3차례 유찰된데 유찰되고 2번 유찰되면 반값 되고 또다시 유찰되면 가격이 더 떨어졌을 텐데 아마 다시 경쟁을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다. 왜?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가격 생각해 봤을 때는 한 2억 4천 한 5.5억 정도에 거래되면 바람직한데 6억에 거래됐으면 그나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거래가 잘 된 것일 수도 있다. 자, 전월세 전환율 4%에 육박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2%, 3%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4.58%, 어떤 지역은 4%. 아까 대구는 계산해봤지만 5% 수준까지는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월세 시대에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원희룡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점 매입자들 고통이 있겠지만 하향 안정화를 지속해야 한다. 근데 하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안 되나요? 실질적인 내놓는 대책은 규제 해제해줄게, 재건축 활성화 시켜줄게 등등
상향 정책을 쓰면서 하향되는 가격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뭐 어쨌든 자, 몰락한 일본 따라간다는 요 모습까지. 일감은 넘쳐나지만 조선이 없다. 조선도 일본이 앞서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가져갔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중국이 가져갈지도 모르죠. 아무튼 과거 일본이 번성했던 것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 또다시 중국에 넘겨주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 항상 그래도 어렵니 많이 해도 우리는 그래도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에 살고 있지 않나. 그나마 이렇게 위안 삼습니다. 깡통 전세나 이런 것들 높다. 뭐 신축이나 재건축은 전세가율 낮아. 뭐 전방위적으로 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나왔습니다. 문정부의 유산이랍니다. 문정부의 유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대폭 완화하는 순간 대구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자, 부동산 하락기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 더 떨어져. 예전 하락률이 그렇게 나타났었거든요. 막 40%, 50% 떨어지는 현상. 10억 코앞에 두고 6억대로 탈석. 근데 하락률 10억 하면 9억대에서 한 6억 후반대 되면 하락률로 치면은 정말 20에서 30% 사이다. 막 수없이 턱턱거리는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20%에서 30% 정도 키 맞추기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KTX 타고 자 대구에 집 사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시 회귀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서 여기 살려고 보니까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더 떨어지는 현상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투자자들은 정말 갈피를 잡을 줄 모른다. 이거 빨리 잡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시장이 될지도 모른다. 몰라, 과거처럼 또 누군가가 저점을 잘 잡았다가 반등을 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확률이 베팅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오히려 다시 한 30% 조정받고 올라간다는 확률 20으로 잡는다면 지금 분위기 속에서 금리가 아직 정점을 찍지도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도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긴 기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짧은 시간, 꼴랑이야 뭐 1년, 그 안팎의 하락 기간들, 그 기간, 이 수도권은 8년의 상승이잖아요. 수도권은 8년의 상승. 대구는 몇 년의 상승인가요? 대구는 한 10년 이상, 11년, 12년? 정말 이 정도 상승이었거든요. 이 정도 상승 이후에 이제 1년 정도의 하락을 하고 나서 또다시 과거처럼 11년, 12년의 상승을 지금 바란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닐까. 그래서 빨리 사는 사람일수록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가격까지 회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갭투자가 고개를 숙였다. 시장 한파에 갭투자가 고개를 숙였다. 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가? 갭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든요. 이 갭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기 때문에 갭투자, 그냥 집 사는 돈이나 뭐 갭투자 하는 것이나 갭투자가 말이 갭투자가 아니고 그냥 땅에 돈 묻어 놓는 것처럼 은행에 돈 묻어 놓으면 이자라도 주지만 이건 진짜 땅 파놓고 땅 쪽에 어디 마늘밭에 돈 묻어 놓는 것 마냥 돈 묻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아무런 실익 없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 기간이라든지 아무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들어간다. 이게 사실 좀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정말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로 물론 그 갭 투자라는 것이 이 갭으로 산다는 것도 자기가 지금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괜찮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의 갭을 감수하고 내가 다음에 저기 들어가서 살 거니까 뭐 이런 각오로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이 갭 투자는 아예 지금 없다고 보는 게 거의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 국채 가장 안전한 국채. 뭐 은행들은 막 4% 후반도 준다고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국채 요 흐름도 한 번씩 보는데요. 미국도 아주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미국도. 자, 코인은 다시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많이 떨어지더라. 이 비트코인 한 개 채굴 하는데 막 전기요금 들고 이렇게 저렇게 들면 24,000불 24,000불 든다 그러잖아요. 24,000불? 근데 그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다. 야, 아파트 지금 평당 뭐 건축비가 얼마고 건설비가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집이 모자랄 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많은 시절에는 야, 뭐 분양가가 안전 발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는 거. 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아낀다. 야, 직장 가서 샤워하고 식사는 한 끼만 하고 야, 굶을래? 아니면 따뜻하게 지낼래? 뭐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 가스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부분. 채권 수익률 굉장히 오를 건데 정말 이거 한 5% 6%만 가도
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뭐 1, 2억 가지고 있으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정말 아파트를 한 채 대구에서 좀 나름 그래도 한 5, 6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오를까? 확신한다면 아파트로 가야죠. 아닌 상태에서 한 5억을 5%에 넣어둔다? 1년에 2, 3천만 원이 나온다? 그 돈이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충분히 고려해볼 만은 하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금리가 지난번에 0.25% 베이비 스텝을 밟았을 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0.5%는 유지하지.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당장 미국이 0.75%를 이번에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0.75%나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빨리 잠재워지지 않는 시장 분위기라면 나중에 뒤늦게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요 세 나라에 보이지 않는 뭔가 미략이 계속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 제목이 좀 기분 나빴죠. 제2의 대구 아닌 거 아니야? 제2의 대구 되는 거 아니야? 역대급 공급의 폭풍 전야가 된 이 동네 바로 인천. 야, 사실 인천 의외가 더 심해. 대구보다 인천이 공급 더 심합니다. 내년에 4만 가구 입주하는가요? 내년에 4만 가구 입주? 인천은 장난 없습니다, 진짜. 그다음에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인구 증가세도 근래 들어서 좀 둔화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 감안을 들 때 인천이 더 심하다. 야, 이제 제2의 인천 되는 거 아니야? 대구 제2의 인천의 하락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네, 김영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환율 1,400원, 외환위기 없다, IMF 전에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결국 각자 도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야, 일본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에서도, 물가, 정말 물가 오르는 이야기 나옵니다, 일본. 그러면 얘들은 별로 상관없다. 환율 떨어져도 별로 상관없다. 왜? 대외 자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득이 오히려 더 큰 상황. 다만 누가 고통받느냐? 이 서민들이 물가가 올라서 고통받는 건 서민일 뿐이다.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인플레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 하루하루 많이 바뀝니다. 저도 인플레가 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 듭니다. 왜? 시중에 돈이 그동안 많이 풀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풀린 돈, 이 풀린 돈들, 금리가 낮아졌던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기간만큼만 정말 요 2년 동안 금리 쌌던 기간, 그럼 2년만 금리가 오르면 될 것인가? 요 기간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요 기간들은 더 길어질 것이다. 대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더 길어질 것이다. 자, 6억, 7억 떨어진다, 막 3억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이 비율은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 서울 아직 키 맞추기 하려면 더 떨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고환율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물가가 높아지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지, 야, 이때를 아파트를 투자의 적기로 삼고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국제유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이게 침체의 신호, 이 침체의 신호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 감산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송파도 5억 떨어졌다. 그때 팔걸. 강남 아파트 고가의 거래 신고가들이 나왔지만 3억 4억 되는 돈도 포기한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은 0.75% 요 확률 뭐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이것이 확률이 치솟고 있더라. 9월에 0.75%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요 일정을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추석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학군도 필요 없다. 호재도 필요 없다. 근데 10년, 20년 후에 호재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연속해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더 떨어져야 된다. 지갑 반토막 밀어붙이는 윤정부. 뭐 밀어붙이는 거 있나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7억 떨어져도 안 산다. 7억 떨어져도 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49억짜리가 42억이면 이거 말이 7억이지. 야, 7억이 호응이 사라졌다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하락률로 보면은 야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네, 올랐던 거 생각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중국 아까 요 봉쇄 소식 한번 더 전해드렸었는데 심심하면 봉쇄입니다. 심심하면 봉쇄. 봉쇄 또 연장한다는 가장 최근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R124, 부동산 124요. 제가 부동산 계산기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아파트가 9년 만에 하락할 듯. 연간 기준이에요. 연간 기준. 이 8년간의 상승이었잖아요. 그럼 그전에 또 몇 년간에 한 4, 5년간의 하락기가 있었어요. 1년 하락하고 이런 상승기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2007년, 8년 그때 법을 꺼지고 나서 정말 이 4, 5년간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참다 안 되면은 부동산 몇 년까지 버틴다고요? 3년까지 심리적으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년. 네, 그때까지 하락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하락 여기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7% 하락했어요. 야,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하락했느냐? 인천은 마이너스 2.46%예요. 근래 들어서 하락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야, 대구 저리 가라다. 정말 인천 조금만 더 하락을 지속하면 대구 1년 반치 하락했는 거. 대구 1년도 안 지났군요. 지금 43주째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천 아주 단기간에 대구의 하락을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도 올해 들어서 낙폭은 대구보다 더 큽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심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서들이 바뀌어 나가고 대구가 지금은 하락률 4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권혁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도권 아파트 뭐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락률로 따지면 요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반토막되나라는 이야기 계속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은 심리 그리고 하우스 푸어 이야기도 다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이야기가 나오는데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 원이랍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이런 것들이 산정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말 돈을 많이 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개인의 소득은 올라가지 않는데 이 중위소득은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공무원도 뭐 물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5%라고 하는데 뭐 1%대 뭐 한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 미국 전기차, 반도체 우리한테 집중수를 먹이고 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다. 야, 우리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정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중국에 먼저 좀 봐달라 캐라. 야, 우리 샌드위치 돼가지고 미치겠다. 좀 중국한테 좀 잘 봐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 하라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다른 노선을 간다고 했잖아요. 중국을 좀 배제하는 노선으로 가겠다. 저 신흥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아세안 뭐 다른 시장, 저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인구 많은 나라들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 아니면 유럽을 좀 더 공략해 보겠다. 유럽 물가 올라서 난리고 쌩 난리통인데 거기를 공략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더 큰 어려움이 좀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인구 다시 지역 봉쇄 연장. 건수만 생기면 봉쇄 연장입니다. 인플레이션 생길 수밖에 없다. 전세, 월세. 여기 보시면은 월세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체 원룸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수치고 사실은 전세가 더 많다. 하지만 전세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PHK님. 뭐, 시장님이 뭐, 가격은 뭐, 매겨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구에 돈 많은 부자들 어디 살아야 됩니까? 결국, 더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겠죠. 그게 뭐, 초양극화? 초양극화도 아니고, 양극화의 그냥 한 단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대구로 처음 오신 것이 약 40년 전인데요. 지금은 대구의 변방은 아니지만 그때는 대구의 이 변방이었는데 그때 제일 부자가 그때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소장사하는 사람이었대요. 소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였대요. 소 끌고 뭐 서울까지 가서 팔고 오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그때도 다 거의 다 초자 가는 형태고 그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땅 많고 집 많고 그런 사람들 어느 시절이나 있잖아요.
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야, 저기 가격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 밑에 이 가격 이 상단 부분에 버티고 있으니까 야, 이 하단 가격도 같이 버텨주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이 더 벌어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비싼 건 더 비싸지더라도 싼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 같이 묻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숨 고르고 바로 이어가 볼게요.